다른 선택도 가능했을 텐데 나는 분명코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했고 그 끝에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이전과는 달라진 나로서 이곳에 존재한다. 그렇다. 방금 깨달았다. 어느 누구도 나조차도 사실은 플리페 따위가 아니다. 휩쓸려 가는 것도 휩쓸려 가지 않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녀였다. 이제 곧 죽을 텐데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녀.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 새삼 생각했다. 나는 네가. 불쑥 호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울렸다. 방금 집에 돌아왔어.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네. 미안해. 예쁘게 차려입고 가줄 테니까 그리 아셔. 메시지를 읽고 나는 잠시 고민한 뒤에 답신을 보냈다. 퇴원 축하한다. 방금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농담인 것처럼 보낸 메시지에 곧바로 답신이 왔다. 웬일로 기특한 말을 해주시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잠시 틈을 둔 뒤에 답했다. 너하고는 달리 아주 건강해. 너무해. 넌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 벌로 지금부터 나를 칭찬하도록 해. 칭찬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100% 너야. 당장 칭찬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나는 생각했다. 그녀를 칭찬하기? 칭찬할 것은 실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분명 휴대폰 메모리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나는 그녀를 만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알려주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도 그녀에게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다. 타인과의 대화가 주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녀에게서 재미있는 반응이 돌아올 만한 말을 선택하곤 했다. 무엇보다 대단한 점은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 대부분이 그녀의 한정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그녀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사상은 조금씩 가다듬어지고 언어는 풍성함이 더해졌겠지만 그 뿌리는 분명 그녀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인 채로 대단하다. 나는 그게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모두 다 솔직히 털어놓자. 뭔가를 배울 때마다 나는 그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 겁쟁이여서 지금껏 나 자신 속에 틀어박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던 나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또한 해내는 사람.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파악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때 알았다. 그녀가 나에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준 그때에 내 마음은 그녀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실은 네가 되고 싶었어.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말로 하고 보니 내 속마음과 딱 맞아떨어져 속속 스며드는 것을 깨달았다. 저절로 입가가 쭉 올라갔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고 깨달았다.
분명 그런 의미의 속담이 있었다. 한참 더듬어 본 끝에 생각이 나서 나는 그 말을 그녀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너희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싶다. 자판을 한참 두드린 다음에 곧바로 지워버렸다. 이런 속담으로는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에 좀 더 적합한 말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 기억의 한 귀퉁이. 아니, 한가운데인가? 거기 어디쯤에서 말이 둥실 떠올랐다. 나는 그 말을 발견하고 무척 기뻤다. 나 혼자 의기양양하기까지 했다. 그녀에게 선물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말을 그녀의 휴대폰을 향해 보냈다. 나는 너희 췌장을 먹고 싶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는 그녀의 답신을 즐겁게 기다렸다. 누군가의 반응을 가슴 두근거리게 즐겁게 기다리다니. 분명 몇 달 전의 나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몇 달 전이 내가 지금의 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불만도 없을 터였다. 골똘히 그녀의 답신을 기다렸다. 골똘히. 하지만 그녀에게서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시간만 흘러가고 배고픔이 점점 더해갔다. 약속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그녀가 온 뒤의 반응을 즐겁게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는 일도 없었다. 30분까지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되자 역시 걱정이 되어 들썽들썽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4시간이 지나고 바깥이 저녁 풍경으로 바뀌었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그 불안을 지워버릴 방법이 없어서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별 수 없이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온 뒤에 혹시 그녀의 부모님이 억지로 어딘가 좋은 곳에 데려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고서는 마음속에 달라붙은 두려움을 씻어내기가 힘들었다. 계속 들썽들썽 불안해하던 나. 그때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저녁밥을 앞에 두고 불안으로 배가 그득해져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였다. 나는 그때 비로소 그녀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알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나도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죽을 때는 꼭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깼다. 나는 그녀에게서 빌려온 책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깼다. 나는 이제 2번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없다. 뉴스를 봤다. 나의 클래스메이트 야마우치 사쿠라는 주택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발견 후 곧바로 긴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으나 필사적인 치료도 소용없이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뉴스 방송의 캐스터는 무감정하게 사실만을 읽어내려갔다. 내내 그냥 들고만 있었던 젓가락을 나는 조심성 없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가슴에는 시판되는 잭나이프가 깊숙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묻지마 사건의 살인마에게 희생되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살인마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녀가 죽었다.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나는 여전히 만만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고만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른다. 최소한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었다. 나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그녀에게는 당연히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나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간이 없는 그녀의 내일은 약속되어 있다고만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식이었던가.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생명만은 이 세상이 잘 봐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 물론 그런 일은 없다. 없었다. 세상은 차별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을 가진 나 같은 인간에게도 병을 앓아 머지않아 사망할 그녀에게도 그야말로 평등하게 공격의 고삐를 풀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다. 바보였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잘못한 우리를 비웃을 수 있을까? 마지막 회가 정해진 드라마는 마지막 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끝이 정해진 만화는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이 예고된 영화는 마지막 장면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모두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왔으리라. 그렇게 배워왔으리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소설은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 그녀는 또 웃을까? 소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읽었다고. 웃음을 사도 상관없다. 마지막까지 꼭 읽고 싶었다. 그리고 읽을 예정이었다. 나머지 몇 페이지를 백지로 남겨둔 채 끝나버린 그녀의 이야기. 전조도 복선도 오독도 그냥 내팽개쳐둔 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녀가 꾸민 밧줄 장난의 결말도 그녀의 비장의 마술 트릭도 그녀가 사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이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사망한 뒤 나는 그렇게 체념해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가 완전히 유골이 된 다음에도 나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 내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결국 내가 그녀의 집에 찾아갈 용기와 이유를 발견하기까지 열흘쯤의 시간이 필요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기 직전에 나는 생각해냈다. 그녀의 스토리의 남은 몇 페이지, 그걸 알아내는 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와 그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공병문고를 나는 읽어야만 했다.